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5월 30일 시행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비상 콘센트 설비 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는 750V 초과 7kV까지를 우리가 고압이라는 것은 직류는 750V를 초과, 교류는 600V를 갖다 초과하고, 그 다음에 몇 kV 이하 했는데, 이게 7kV 이하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가해가 직류니까 750, 나에는 600, 다에는 7.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분류할 때, 요 직류는 저압일 경우에는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죠. 그다음에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는 750V 초과 7kV 이하, 그다음에 교류는 600V 초과 7kV 이하죠. 특별 고압은 직류나 교류나 다 같이 7kV를 초과하면 이걸 특별 고압으로 보는 거죠. 요 전압의 분류는 가끔 이게 실기시험에서도 가로넣기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이제 유도 표지에 대한 설명인데,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자,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마,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 보행거리가 유도 표지는 여러분이 보행거리 15m 이하고요. 그다음에 유도등 있죠? 유도등은 보행거리 20m 이하마다 설치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유도 표지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자, 피난구 유도등이나 피난구 유도 표지나 다 출입구 상단에 1.5m 이상에 설치하죠. 자, 통로 유도 표지는 이건 피난구 유도 표지고요. 통로 유도 표지는 이 벽 쪽에다 설치하는 거죠. 유도 표지나 유도 표시등이나 다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틀린 거죠. 높이 1.5m 이하가 아니고 바로 1m 이하가 되죠. 틀린 것은 바로 요 3번이네요. 자, 주위에는 등화나 광고물, 게시물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도등 종류 설치 기준 보면은 자,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기 때문에 1.5m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통로 유도등은 다 유도등이니까 보행거리 20m마다. 그다음에 요 설치 높이죠. 통로 유도등이니까 복도 통로 유도등은 1m 이하고, 그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 있죠. 그래서 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대부분 여기가 천장이라고 하면은 천장 쪽에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어요. 천장 쪽에.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있죠. 이게 바로 거실 통로 유도등이에서 거실 통로 유도등은 천장 쪽에서 이렇게 부착하는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1.5m 이상이에요. 바닥으로부터. 그 다음에 요 계단의 통로 유도등. 계단의 통로 유도등은 여러분이 여기 참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내려가고, 이 위층에서 이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화살표로 위아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계단 통로 유도등인데, 이건
계단의 참마다 설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죠. 그다음에 객석 유도등은 통로나 바닥이나 벽에 설치하고 유도 표지는 보행거리 혹은 15m 이하마다 마찬가지로 1m 이하죠. 바닥으로부터. 그다음에 63번 가죠. 자,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하고 작동 원리에 대한 형식이 아닌 거. 정원식 스포트형이에요. 그래서 이 정원식 스포트형은 일정한 온도가 돼야 동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도씨다. 그러면은 그 주방의 온도가 70도가 돼야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온도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요건 가용 절연물, 요건 맞아요. 그 다음에 줄열인데 줄열을 이용한 방식은 없어요. 그다음에 바이메탈의 반전을 이용한 방식, 금속의 팽창 개수차 이용한 방식이 있죠. 그래서 6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2번으로 정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가죠. 자,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별 고압이나 아니면 고압으로부터 수전하는, 즉 여기는 수변전 설비가 있다는 거예요.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로부터 직접 전원을 받는 게 아니고 고압으로 받아서 수변전실에서 다시 변압기에 의해서 저압으로 변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형식 중 틀린 거, 큐비클형 있죠? 그 다음에 옥내 개방형 했는데 이 옥내 개방형은 없어요. 큐비클형은 있고요. 요 옥내 개방형은 없죠. 옥외 개방형이 있고요. 즉 여러분이 그 옥상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옥외 개방형이죠. 옥상에 가면 이렇게 그 함이 있고 여기에다 이렇게 펜스 쳐놓은 거 있죠. 그게 바로 옥외 개방형이에요. 그다음에 방화 구획형 요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 그 다음에 65번 가죠. 자, 피난 통로가 되는 요 계단이나 아니면 요 경사로에다가 설치하는 요 통로 유도등은 바닥면이나 아니면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 유도등의 이름이 뭐냐? 자, 계단이나 경사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단 보면은 이렇게 넓은 부분이 여기 하나 나오고요. 이쪽에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면 올라가든가. 이쪽도 또 계단이죠. 이렇게 약간 넓은 부분에 설치하는 거 화살표로 되어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게 바로 계단 통로 유도등이에요. 아니면 이 경사로 있죠. 이건 그 옥상으로 가는 주차장 같은 데죠. 보시면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피난 그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요것도 계단 통로 유도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에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쉬운데요. 자, 피난구 유도등은 말 그대로 출입구 쪽에다가 피난을 유도하는 그 표시등이고요. 통로 유도등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 그 다음에 거실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 요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이 있죠. 복도 통로 유도등은 말 그대로 복도에다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은 거실에 천장 쪽에다 설치하는 거죠. 다음 66번이요. 자, 66번은 이제 비상방송 설비, 음향장치 설치 기준인데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항상 2선식이 아닌 3선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업무용 배선, 긴급용 배선, 공통선 이렇게 3선. 그다음에 5층 건물 중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이 2층이죠. 직상층 3층이죠. 1층은 아니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에 화재 신고 수신 후 방송 개시 10초 이하. 이게 맞는 답이 되네요. 자, 4번에 음향장치는 자탐 설비하고 작동과 별도로가 아니고 연동으로 작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 음성입력, 실외 3와트, 실내 1와트 이상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성기 수평거리 25m 이하, 음량 조정기 배선 3선식, 조작 스위치 0.8에서 1.5m 이하,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10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된다는 거. 다음에 67번 휴비예요. 휴대용 비상조명 등. 적합한 기준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설치 높이 0.8에서 1.5m.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사용 시 자동 점등돼야 돼요. 벽에서 띄어내면 바로 불이 들어오죠. 외함은 난연 성능 있는 거 맞죠? 자, 충전식 배터리는 용량이 10분이 아니고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이 돼야 되죠. 4번이 바로 틀린 거네요. 자, 휴비 설치장소,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는 객실이나 숙박시설은 객실,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인데 출입문으로부터 1m 이내, 지하 상가하고 지하 역사는 25m마다 3개 이상 보행거리, 그다음 100대 0쇼, 100대 0쇼는 보행거리 50m마다 3개 이상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8번 가죠. 비콘이에요. 비콘, 비상 콘센트 설비. 자, 자가 발전 설비에 요 비상 전원으로 설치했을 때 기준으로 틀린 거 찾는 거. 자,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이 공급이 중단될 때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 전력 공급받아야 되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 유효하게 10분이 아니고 소방은 대부분 다 20분 이상 작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네요. 또 3번에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나 침수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이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실내에다 비상 조명 등 설치하는 거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69번. 자, 이 축광식 유도 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온도 0룩수에서 몇 분간 발광 후 몇 미리 칸델라, 이게 미터가 아니고 미리예요. 미리 칸델라 제곱미터당 이상이어야 하는 거여서 이건 형식 승인 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60분, 그 다음에 7mm 칸델라, 즉 제곱미터당.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이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70번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자, 계단 경사로는 반드시 연기감지기 설치해야 되죠. 엘리베이터 승강로도 마찬가지예요.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당연히 해야 되는데 20m인 복도 했는데 요거는 15m 이상 20m 미만인 곳에다가 연기감지기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는요. 자, 계단이나 아니면 요 경사로 우리 주차장 옥상으로 올라갈 때 요 S자로 모양으로 된 통로, 요게 바로 경사로죠. 그 다음에 요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있죠.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사로죠. 근데 15m 미만은 제외가 돼요. 수직거리가 15m 미만은 제외. 그다음에 복도는 수평거리 30m 미만은 제외가 되는 거죠.
수평거리가 아니고 복도는 보행거리네요. 보행거리 30m 미만은 제외. 자, 엘리베이터 승강로, 그 다음에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다음에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예요.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 이거 실기시험에서 여러분이 꼭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부착 높이에 따른 그 기준은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1종이나 2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3종은 50제곱미터 이상.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다 2종이에요, 2종. 지금 생산되는 것도 다 2종밖에 없어요. 부착 높이가 4m 이상 20m 미만일 경우에는 연기감지기는 75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3종은 설치할 수가 없고요. 부착 장소에 따른 기준. 자, 복도나 이 통로는 보행거리 30m마다 1, 2종, 3종은 보행거리 20m마다. 계단이나 이 경사로는 수직거리로 따지죠. 1, 2종은 15m마다, 3종은 10m마다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연기감지기는 설치가 돼야 되고요.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배기구 근처에다 설치. 그 다음에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은 여러분이 실기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 71번이 감지기 설치 기준인데 뭐예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감지기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즉 옥내에다 설치해야지 감지기 옥외에다 설치하면 안 되죠. 맞는 얘기고요. 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제외하고 감지기는 실내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감지기 설치 기준, 이거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3번. 정원식 감지기는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의 다량의 화기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돼. 공칭 작동 온도가 주위 온도보다 몇 도? 10도. 이게 틀린 거죠. 20도 이상 높은 곳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은 이건 맞는 얘기예요.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제외하고는 감지기는 실내에 이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열 감지기이기 때문에 공기 유입구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열을 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자, 스포트형 감지기는 4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차동식 분포형 요 공기관식 감지기에 요 검출부 있죠? 요놈은 몇 도 이상? 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감지기 설치 기준 한번 보죠. 자,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그다음에 반드시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자, 보상식하고 이 정원식 감지기는 최고 주위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거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경사각도. 스포트형은 4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되고, 요 차동식 분포형 요 공기관식은 5도 이상 경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72번 가죠. 자, 비상방송 설비예요. 이거 기본적인 거네요. 수평거리 최대 몇 미터 이하냐? 25m죠. 음향장치는 대부분 다 25m 이하예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이 비상방송 설비, 비방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건 점수 주려고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73번 비콘 문제네요. 자, 비상 콘센트 보호함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보호함 상부에 적색 표시등 설치하는 거 맞아요. 위치 표시등이죠. 보호함에는 개폐할 수 있는 문 설치하는 거 맞고요. 표면에다가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 맞죠. 자, 비상 콘센트의 보호함을 요 옥내 소화전함하고 같이 접속. 그래서 그 소화전함 있죠. 함 쪽에 보면 여기 발신기가 대부분 있어요. 이 밑에가 소화전이죠. 여기 뭐 앵글 밸브 있고 여기 호수 있죠. 이 위에 보면은 여기에 비콘이 이 안에 또 들어있어요. 비상 콘센트가. 그리고 여기 위치 표시등이 있죠. 적색. 이건 겸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옥내 소화전 함의 표시등하고 요 분리가 아니고 겸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다음 74번 가죠.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예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뭐냐? 대부분 여기가 수신기가 있으면 이 수신기 옆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신기가 화재를 수신하면 바로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통보를 해주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지 혼자 전화를 걸어요. 띠띠띠띠띠 하면서 어디로? 관내. 이 소방서 있죠? 소방서에 가면 119 상황실이 있죠? 여기로 전화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설치 기준 중 틀린 거. 화재 시 소방관서로 자동으로 연락되는 거 맞고요. 자탐 설비, 수신기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연동되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맞아요. 자,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죠. 상주가 아니고 이게 상시근무예요. 상주라는 것은 거기에서 주거한다는 거죠. 주거. 근무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무는 24시간 동안 거기에 근무자가 근무를 한다는 거고 상주는 거주를 한다는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4번이. 75번 가죠. 자, 도시기호인데 뭐를 물어본 거야? 수신기. 가장 1번이죠. 수신기, 도시기호. 자, 2번은 이런 기호는 없고요. 3번은 이게 바로 부수신기예요. 이놈은 중계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시험에 가서 도면 직접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중계기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죠. 다음 76번 가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무통이에요. 무통. 계속 나오는 거네요.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하고 5m 이상 이격해야 되죠. 거리 둬야 되죠. 그래서 맞는다. 300m, 5m. 바로 요 2번이 답이 되네요. 그래서 요 누설 동축 케이블 접속단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4m 이내마다 고정.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 단 정전기 차폐장치 있을 경우 예외. 네, 무반사 종단장 임피던스 55옴. 설치 위치 0.8에서 1.5. 지상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는 5m 이상 거리 둔다는 거. 다음에 77번 누전경보기. 사실은 이 누전경보기는 소방설비 기사가 사실 알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전기거든요. 전기를 소방설비 기사, 전기기사가 만진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자, 변류기의 설치 기준. 변류기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죠. 옳은 거. 자, 1종 접지선의 점검이 쉬운 위치. 1종이 아니고 제2종 접지선의 점검이 쉬운 위치죠. 자,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에
부하측에 설치한다. 그러면 모른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입구에 근접한 옥외가 아니고 옥내에 설치죠. 그 다음에 4번에 제3종 접지선의 점검이 쉬운 위치. 이게 2종이죠. 2종 접지선 측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에 부하측에 설치한다 해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누전 경보기 설치 대상은요, 100A를 초과하는 계약 전류 용량이, 그 다음에 요 1급 누전 경보기는 전격 전류 60A 초과, 1급이나 2급은 60A 이하. 또 요 변류기는 옥외 인입선의 1지점의 부하측, 그 다음에 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 그 다음에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개폐기 있죠?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15과, 그 다음에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요거 실기시험에서 쓰라고 나오니까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다음에 78번 가죠. 자, 78번은 요 감도 조정 장치를 갖는 누전 경보기에 있어서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 공칭 작동 전류값하고요. 요 감도 조정 장치의 요 조정 범위 최대값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공칭 작동 전류값은 200mA 이하. 감도 조정 장치의 최대값은 1A, 1A죠. 1A.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본 것이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니까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요 공칭 작동 전류값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에 79번. 자, 누전 경보기란 몇 볼트 이하의 경계전류의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요건 사용전압 600볼트 이하죠. 해서 3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요 누전 경보기에 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건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누전 경보기라는 것은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요 변류기하고 누설 전류를 검출해서 관계인에게 경보해주는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수신부는 누설 전류를 관계인에게 경보해주는 거고, 변류기는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80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요 광전식 감지기 중 요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에 공칭 감지 농도 하한값에 그 기준했는데, 이거는 감광률 5% per 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1번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는데, 요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 적응 감지기는 요 불꽃 감지기하고요. 요 광전식 중에서 요 분리형하고 공기 흡형인데 아날로그 방식만 해당이 되죠. 비고란에 보면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이 광전식 중 아날로그식 감지기의 공칭 감지 농도의 하한값이 감광률 미터당 5% 미만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